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화, 특별한 사화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내년이 을사년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을사년이 내년 2월 달에 오는 건 맞지만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게요 서서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을사년의 기운이 점점점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을해월이잖아요. 을해월이니까 요 안에서 간목하고 아이고 경금인데, 여기가 간목이죠. 그리고 여기는 경금, 그리고 병화하고 임수가 이렇게 충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엊그저께 수요일이었죠. 신사일 있었습니다. 신사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은 금이고 신금, 지지는 사유축에 사니까 또 금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 세운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을해월이 돼가지고 지장간 속에서 목과 금, 화, 수의 충돌이 큰데, 이렇게 신사라는 기운처럼 어느 하나의 오행이 커져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제 수요일날 막 힘든 일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사화가 대체 왜 특별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사화를 생지라고 얘기를 하죠. 생지. 그래서 인신사해를 생지라고 하죠. 자, 임목 한번 보겠습니다. 임목을 보게 되면은 목기운이죠. 근데 지장간 중기에 화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삼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호술의 인이니까 결국에 오화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형태가 목생화예요. 목생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금 한번 볼까요? 신금은 금기운입니다. 신금은 금기운인데 지장간 중기에 임수가 있고요. 얘는 신자진의 진이다 보니까 자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금이 금생수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 해수 한번 볼게요. 해수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죠. 해수니까. 자, 근데 지장간 중기에 간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묘미로 이어집니다. 수생목이 이렇게 돼버리죠. 자, 지금 요 세 가지 글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생한다라는 거죠. 생한다. 생한다라는 거는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마치 인과관계처럼 보입니다. 목이 있었으니까 화가 온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금이 있었으니까 수로 연결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맥락이 대단히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화는 어떤가 하면요, 사화는 겉모습은 불입니다. 불인데 지장간 중기에 경금이 있고요. 얘는 사유축의 사죠. 자, 그러면 화생금이 아니니까요, 화극금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화만 극한다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하는 거는 맥락이 맞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극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기운이 생해주는 건 뭡니까? 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들어오니까 화생토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성격상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사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생토로 가겠거니 했는데 금의 성정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인신사회 중에서 사화만 특별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침 제가 이제 요 영상 시작할 때 최근에 운이 지금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요일날 같은 때 변화가 크지 않았냐,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때도 이제 을사년 기운이 오고 있는데 신사일이었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전개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됐다라거나 아마 이런 일들이 크게든 작게든 있으셨을 겁니다. 요 사화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임목, 신금, 해수는 다 예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화는 예상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는 예측과 달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이제 을사년이 목생화인가요? 그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을사년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목이고 얘가 화니까 목생화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사화의 특별함이 딱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재밌지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응용해 보시면 돼요. 보세요. 정사대운이 왔다. 근데 이제 요게 정제고, 정화가 정제고, 사화가 뭐 편제다. 네. 그럼 뭐 임수일간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사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맥락에 안 맞게 금으로 돌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사대운도 얘가 불기둥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은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많다면 결국엔 저 안에 금이 들어있어서 금생수를 해줄 테니 그러면 수기운이 많아져서 오히려 정화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도 응용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임, 자, 유, 정, 유, 개.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안 그래도 재성이 너무 불리하긴 하죠. 네,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정사대운이다.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재성 기둥이 오니까 좋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화 안에 금이 있고 결국에는 금으로 갈 녀석이기 때문에 이 명식에다 대입하면 금생수가 되어버린다. 유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금이 없더라도 자, 사대운이다. 아니, 사대운이 아니라 이렇게 사화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정사대운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세운으로 유금이 왔다. 근데 월운으로 자수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유합, 그 다음에 금생수 하면서 결국에는 정화가 횡하게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는 게 많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 네, 이게 칠판이 잘 안 지워져가지고 실은 웬만하면 안 지우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지금 칠판을 쓰는 중이에요. 걸렸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자면 을목일간이고 을사일주고 여기 병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진토, 자수. 자, 이런 사주팔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병화가 상관이잖아요. 그리고 상관의 뿌리가 사중의 병이 있죠. 근데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금이나 자수가 들어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진합을 하죠. 그러면서 수기운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유금이 들어왔다. 하위운으로. 그럼 사유합을 하면서 금이 돼버리죠. 그럼 금생수를 하죠. 그러면 이 병화의 뿌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네. 사화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불이지만 결국에 금으로 변할 수 있는 아이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어떤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많다. 그러면은 금으로 변하면은 금생수를 내줄 테니까 수기운이 넘치게 되는 쪽으로도 연결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연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화에 뿌리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뭐 유금 같은 게 들어올 때마다 변화가 너무 무쌍하다는 거죠.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금생수를 내버리니까 병화가 확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네. 때문에 오화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이 병화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달 힘드신 분들 참 많습니다. 네, 건강도 물론이고요.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예민해지실 때고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떤 정교한 작업에 몰두하시거나 정교한 공부에 몰두하시거나 네, 이런 식으로 또 해소하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